지금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혈관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만주족 출신 역사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 담긴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한 줄의 충격적인 문장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닙니다. 천년을 넘어 흐르던 역사의 강물이 마침내 그 본래의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몰려드는 그들의 행렬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저는 아릭 바이어이라고 합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태어나 자란 만주족 출신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38세 연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만주와 한반도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고대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진실을 찾기 위한 제 열정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중국 내 민족 정책과 역사 해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저를 냉소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지난해 겨울 지린성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된 한 유적지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에서 나온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충격적인 의문을 던져주었어요. 자료 속에는 고구려 왕실의 인장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도장과 함께 몇 줄의 문자가 적힌 목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분명 고구려 문자인데.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고대 유물들 사이에서 놀라운 연관성이 보였어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인골의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연구진은 그곳에서 발견된 유골이 현대 만주족과 한국인의 DNA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고 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자료를 들여다보며 제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의심에 빠져들었어요.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온 제가 정작 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구들과 장신구들은 분명 고구려의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가족의 성씨와 유사한 이름이 적힌 목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 오랜 친구이자 중국 사회과학원의 역사학자인 왕리셴이었죠. 아릭, 지금 당장 하얼빈으로 와야 해. 내가 봐야 할 것이 있어. 왕리셴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하얼빈행 기차에 올랐죠.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역사가 실은 제 개인사와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왕리셴을 만났을 때 그는 저를 하얼빈 박물관의 지하보관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왕리셴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의 유품이야.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들을 정리하다 발견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가죽 표지의 책과 몇 개의 작은 유물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는 분명 고구려 양식의 장신구였습니다. 그리고 책은 할아버지의 비밀 일기장이었죠. 이게 어떻게? 왕리셴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박물관에 기증하셨어. 특별한 지시가 있었지. 내 손자 아릭이 역사학자가 되면 그에게 보여주라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만주어와 함께 저는 읽을 수 없는 고대 문자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잊지 마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자주 들려주시던 동쪽의 위대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항상 남쪽을 향해 기도하시던 모습.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상의 뿌리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고구려,
그 위대한 왕국의 후예라는 사실이 정말일까요? 이제 저는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만주족으로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곧바로 고구려 유적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풍라토성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고구려 시대의 유물들과 할아버지 유품 속 장신구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철원의 고구려 유적이었어요. 고구려 군사요새였던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한 노학자를 만났습니다. 김성호 교수님이었죠. 그분은 제가 가진 할아버지의 유품을 보자마자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분명 고구려 왕족의 물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거죠? 김 교수님의 말에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후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바이어이 씨, 저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최근 고구려 왕릉에서 발견된 인골의 DNA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던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동의했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이어이 씨의 Y-DNA 하플로그룹은 고구려 왕족의 것과 일치합니다. 특히 고구려 22대 왕인 보장왕 계통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김 교수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와 신라를 피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중 일부는 현재의 만주 지역에 정착했고 후에 여진족, 나아가 만주족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고구려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죠. 우리 가족은 정말로 고구려의 후예였습니다. 아릭 씨, 이건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고구려의 역사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으로 이주하는 많은 만주족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만주족들이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도 저와 같은 고구려의 후예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느꼈던 한국에 대한 이상한 친밀감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피 속에 흐르는 고구려의 피가 저를 이끈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고구려의 유산을 되찾고 그 문화를 복원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고구려어와 문화를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 연구직을 얻은 저는 곧바로 고구려 언어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언어학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특히 제 오랜 대학 동기인 중국의 리웨이 교수와 한국의 박민준 교수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발견은 고구려어와 현대 만주어, 그리고 한국어 사이의 놀라운 언어적 연결고리였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박민준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자는 고구려 금성문의 문자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몇몇 단어는 현대 한국어와 만주어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리웨이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하늘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고구려어로 당궁인데 이는 만주어의 아분가와 한국어의 하늘과 의미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연구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해독하면서 우리는 고구려 말기에 북방으로 이동한 왕족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문화와 언어를 보존해왔던 것이었죠. 연구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만주족 커뮤니티와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는 적지 않은 수의 만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은 경제적 기회나 교육 때문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한 노인은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우리의 진짜 고향은 남쪽에 있다고.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은 저의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으로 이주하는 많은 만주족들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결과가 학계에 발표되자 예상대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발견에 찬사를 보냈지만 일부에서는 강한 의심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건 민족주의적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고구려와 만주족을 연결짓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인 반발이었어요. 중국 정부는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는 동북 공정의 입장을 견지하며 우리 연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만주족과의 연결이 한국 고대사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했죠. 가장 큰 충격은 리웨이 교수가 갑자기 연구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짧은 메시지만을 남겼어요. 아릭 미안하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게. 저는 분노와 실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장애물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억압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싸움이 되었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고구려 멸망 이후 제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 따르면 제 조상 중 한 분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근신이었다고 해요. 그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왕족의 일부와 함께 북쪽으로 도망쳐 현재의 만주 지역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지만 고구려의 전통과 문화를 비밀리에 보존했다고 하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제강점기와 문화대혁명 시기에 할아버지가 겪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고구려 관련 유물을 보존하다가 일본 경찰과 나중에는 중국 당국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끝까지 유물의 위치를 밝히지 않으셨죠. 일기장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고문의 고통보다 우리의 역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다. 고구려의 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이전 수많은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유산이 제 손에 있었어요.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치적 압력을 피하면서도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연구 범위를 언어학적 측면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대중 강연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만주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릭 바이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잊혀진 역사의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과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 연구 성과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강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고, 그 중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만주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도 고구려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로만 여겼죠.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뿌리를 찾아봐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잊혀진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을 더 많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고구려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기회 때문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는 만주족들을 위한 역사교실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이 가진 가족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한 젊은 만주족 여성은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3년 전에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교육과 취업 기회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으로 이주하는 만주족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적 이주가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 그들이 본래의 뿌리로 돌아오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강연을 들은 한 한국의 재벌 회장님이 우리 연구팀에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었어요. 그분은 본인도 고구려 후예라는 가족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어이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연구가 한국과 만주족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지원으로 우리는 연구 범위를 대폭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북동부 전역의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며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했고 더 많은 학자들이 우리 팀에 합류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고구려어 사전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다른 고대 문헌들을 분석하여 우리는 약 1200개의 고구려 단어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현대 한국어, 만주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냈죠.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의 DNA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략 18%의 만주족들이 고구려 왕족과 유사한 유전자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는 우리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연구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증거에 설득되어 연구에 동참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중국의 일부 학자들도 비공식적으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서울에서 만주항공문화 연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했어요. 이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의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회 개막식에서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과 정치를 넘어 진정한 역사적 연결고리를 되찾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유산은 한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이 공유하는 풍요로운 문화적 자산입니다. 대회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참여한 문화 공연이었어요. 그들은 고구려의 전통 의상을 입고 고대 노래와 춤을 재현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 된 것 같았죠. 개막식 후 한국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서울 근교에 한만주 역사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고구려어 사전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다른 고대 문헌들을 분석하여 우리는 약 1200개의 고구려 단어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현대 한국어, 만주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냈죠.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의 DNA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략 18%의 만주족들이 고구려 왕족과 유사한 유전자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는 우리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연구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증거에 설득되어 연구에 동참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중국의 일부 학자들도 비공식적으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서울에서 만주항공문화 연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했어요. 이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의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회 개막식에서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과 정치를 넘어 진정한 역사적 연결고리를 되찾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유산은 한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이 공유하는 풍요로운 문화적 자산입니다. 대회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참여한 문화 공연이었어요. 그들은 고구려의 전통 의상을 입고 고대 노래와 춤을 재현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 된 것 같았죠. 개막식 후 한국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서울 근교에 한만주 역사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고구려 문화연구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원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었죠. 한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고구려와 만주족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만주족의 한국 이주를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닌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만주족들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만주족 중 상당수가 고구려 유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연구를 과장된 민족주의라고 비판했죠. 일부 한국인들도 만주족의 대규모 유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과 함께 고구려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만주족들이 자신들의 가족 역사를 조사하고 DNA 검사를 통해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젝트 참가자 중 한 명인 장시아오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중국 선양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알겠어요. 제 DNA 결과가 고구려 계통과 일치한다니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연구센터 개관 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유품을 공식적으로 센터에 기증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잊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은 단순한 가족의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구센터의 성공적인 출범 후 우리는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만주한국 DNA 매핑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과 한국인들의 DNA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두 민족 간의 유전적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6개월 만에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만주족과 한국인 사이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밀한 유전적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북부 지역 출신의 한국인들과 만주족 사이의 유사성은 매우 높았어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사회에서는 만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주자로 여겨졌던 만주족들이 이제는 돌아온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주요 신문사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의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 1000만 만주족 중 상당수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 후예들이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역사적 시각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고구려 후예 협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협회의 초대 회장인 리민우는 창립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로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연구센터에서는
고구려 문화복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고구려의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죠. 특히 고구려 음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고구려 심포니는 서울예술이전당에서 공연되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연구센터의 일상적인 운영과 함께 개인적인 연구도 계속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더 많은 단서들을 따라 고구려 왕족의 북쪽 이동 경로를 좀 더 자세히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중국 지린성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고구려 후예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만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비밀의식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죠. 마을의 족장인 70대 노인 장외이민은 저에게 소중한 보물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고구려 왕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옥새였습니다. 장외이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옥새를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구려의 정통 후예라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옥새를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구려 왕실의 것이었고 할아버지 유품 속 장신구와도 양식이 일치했어요. 장외이민의 허락을 받아 저는 그 옥새의 사진을 찍고 연구센터로 가져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옥새는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이는 장외이민의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고구려 왕족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장외이민에게 한국을 방문해 볼 것을 제안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장외이민과 마을의 몇몇 장로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꿈에서만 들었던 땅을 직접 밟아보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 경복궁을 방문한 장외이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친숙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 같은 느낌이에요. 장외이민과 장로들의 방문은 한국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고구려 왕실 옥새의 발견은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졌어요. 이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고구려 후예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만주 지역의 고구려 유적 보존과 발굴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외이민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중국 내 만주족들의 한국 이주 열풍은 더욱 거세졌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들도 고구려의 후예일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만주항공 문화 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이 한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만주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만주족들이 한국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한국인들에게도 만주어를 가르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인 박지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창이자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만주어와 한국어의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잊혀진 역사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설립 3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고구려 복원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고구려의 궁궐, 도시, 생활상 등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혀진 문명의 영광을 되살리고 그 정신을 현대에 계승하고자 합니다. 고구려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DNA 속에,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념식 후 한 젊은 만주족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가 처음 대중 강연을 했을 때 만났던 노인의 손녀였습니다. 바이어이 교수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교수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낡은 종이에 쓰인 시 한 편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구려어로 쓰인 시였고 제목은 고향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깊은 그리움과 희망,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될 고향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구절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강물은 결국 바다로 돌아가리. 천년의 방황 끝에 우리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구려 후예들의 영혼이 담긴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침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오늘날 저는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 문화적 재연결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젊은 학생들이 함께하는 고구려 루트 탐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공동의 역사를 배우고 있죠. 때로는 학문적 논쟁과 정치적 압력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수많은 조상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한국에 거주하는 만주족의 수는 이제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서울 용산구는 이제 작은 만주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만주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연구센터에서 한 어린 만주족 소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릭 선생님, 고구려가 왜 중요한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란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지. 고구려의 정신은 국경을 넘어 여전히 우리 모두의 피 속에 살아있단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제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죠.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만주족이자 고구려의 후예이며 동아시아의 공동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한국 최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주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 그들이 본래의 뿌리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고구려의 후예들이 마침내 고향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인터뷰는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족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만주족을 돌아온 형제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책 고구려의 후예들 만주에서 한국으로를 집필 중입니다. 이 책은 고구려 멸망 이후 북방으로 이동한 고구려 유민들의 역사와 현대 만주족들의 한국 이주 현상을 연결짓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보며 다짐합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릭 바이어이 교수님,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잊혀진 진실을 찾아낸 당신의 집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국경과 정치,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화해와 연결의 다리를 놓은 당신은 진정한 역사의 영웅입니다. 고구려의 호는 결코 죽지 않았음을 당신이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더욱 가까이 있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